우선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제 이름은 최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BDC에서 시니어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BDC 팀은 그 GVAEC라고 이제 밴쿠버, 버넌비, 트라이시티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세미나는 제가 좀 두 개 파트로 좀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첫 번째는 좀 인포 세션으로 좀 BDC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캐나다에 정착을 하시면서 그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몇 분 또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 플랜이랑 인컴 프로젝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정보가 좀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러면 어떻게 좀 유리하게 그 파이낸싱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이 두 파트는 그 나중에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좀 뭐 못 들으셨다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유튜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좀 디스커션 세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궁금하신 게 제 생각에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한 그 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 가지면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냥 최대한 잘 답변을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DC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BDC랑 같이 일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 BDC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캐나다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크라운 코퍼레이션이고요. 그 정부 소유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은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소유 기관으로서 이제 정부의 소유하에 저희 온 인컴으로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이 되는 은행이에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파이낸싱 팀과 그 컨설팅 팀이 존재를 해요, BDC 내에.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낸싱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낸싱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이제 뭐 워킹 캐피털, 이제 운영 자금이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때 필요한 운영 자금, 그런 파이낸싱을 저희가 또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실 때 필요한 그런 스타트업 파이낸싱,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실 때도 이제 저희가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비즈니스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또 저희가 파이낸싱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BDC가 그 Owner Occupied Building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이게 뭐냐면은 직접 그 빌딩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셔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실 때, 그때 그 real estate financing을 저희가 100% 파이낸싱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 사실 때 뭐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시잖아요. 근데 저희 BDC인 경우 그 owner occupied 이제 property를 이제 purchase를 하실 때의 경우는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운페이를 원래 하셔야 됐던 그 금액을 그냥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곳에 이제 그 자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100% 파이낸싱도 제가 최근에 이제 노타리를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도 이제 그 위치를 좀 옮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그때 인컴이 다 서포트가 되고 해가지고 최근에도 제가 100% 파이낸싱을 이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BDC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혜택이 처음 1년은 그 이자만 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또 파이낸싱을 셋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의 페이먼트가 아닌 그냥 이자 페이먼트만 내셔가지고 훨씬 더 먼슬리 페이먼트가 좀 낮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캐시플로우나 그쪽에 좀 부담을 좀 덜 드리기 위해서 그런 또 베네핏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BDC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제 컨택 인포메이션도 드릴 텐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빼먹은 게 그 real estate financing에서 그 purchase를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보통 타 은행들은 그 레노베이션 론은 상환 기간이 훨씬 더 짧으세요. 그래서 보통 그게 맥시멈 제가 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BDC에서는
프로퍼티를 구매를 하시고 들어가서 운영을 하실 경우에 그 레노베이션도 상환 기간을 최대 25년까지 저희가 늘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monthly payment에 좀 부담이 덜 가죠. 그래서 12년 안에 갚으셔야 되면 monthly payment가 훨씬 더 높을 텐데 BDC는 그것도 25년으로 상환 기간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필요로 하시고 다운페이를 좀 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BDC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그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 팀이 있는데 그 컨설팅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뭐 챌린지들이 다 있죠. 뭐 힘든 점도 있고 뭐 다 모든 게 좋게 돌아가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나 아니면 뭐 이슈들 아니면 뭐 다른 또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Accelerate Growth라고 하면은 뭐 이제 세일즈 같은 거를 좀 빨리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엑스퍼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주고 코칭을 좀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Improve Efficiency는 이제 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넷 인컴을 어떻게 좀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 그럼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출 중에서 어떤 거를 좀 효율적으로 줄여야지 비즈니스에 임팩트가 없이 좀 계속 롱텀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히 있어서 저희 웹사이트 여기 나오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엑스퍼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요. 대신 여기 웹사이트가 있어서 만약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제가 또 같이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저희 컨설팅 팀에는 한국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영어로 진행하셔야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미스하시는데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BDC에서 저희 한국 분들 커뮤니티도 워낙 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분이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BDC에서 안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인베스트먼트 그런 툴은 아예 없으세요. 뭐 GIC나 Term Deposit 이런 건 저희가 안 하고 저희는 랜딩만 합니다. 론과 모기지만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BDC가 이제 정부 소유기관이다 보니까 그랜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좀 그랜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BDC는 그랜트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BDC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다른 정부 기관들과 이렇게 그랜트가 나오는 경우는 있으세요. 그런 경우인데 BDC에서 직접적으로 그랜트를 이렇게 프로바이드를 하진 않고요. 그리고 BDC는 라인 업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타 은행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좀 엑스트라 액세스가 좀 필요하시다, 워킹 캐피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저가 같이 일하는 뭐 RBC나 TD나 뭐 스코샤뱅크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라인 업 크레딧을 좀 셋업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non-commercial loan이죠. 그러니까 residential loan 이런 거는 BDC는 아예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타은행은 이제 그 개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이렇게 비즈니스 론이나 모기지 뭐 이렇게 라인 업 크레딧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 BDC는 residential은 아예 터치를 못 하고요. 모든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commercial property나 그냥 commercial loan만 저희가 이제 오퍼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BDC는 저희는 론만 하기 때문에 뱅크 어카운트나 그 크레딧 카드도 셋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과 같이 저희가 일을 많이 해요. 네. 이게 제가 좀 짧게 이렇게 BDC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비즈니스 플랜이랑 인컴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꽤 있으시네요. 혹시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해 보셨나요? 해보셨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은 모든 은행에서 다 require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BDC도 require 하고 타 은행에서도 비즈니스 시작을 하실 때 파이낸싱이 필요하면은 무조건 요청을 드리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짜여진 틀은 없어요. 정해진 틀이 없고 어느 정도로 길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인클루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토픽이 뭐 컴퍼니 프로파일, 세일즈 앤 마케팅, 뭐 오퍼레이션스 그리고 파이낸셜 이런 토픽들이 좀 인클루드가 될 수 있는데 그 컴퍼니 프로파일은 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뭐 만약에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그 거기서 또 뭐 바뀌는 점이 있는지
등등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근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예는 너무 제너럴라이즈하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 프로덕트는 뭐 모든 연령층이 다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아니면 뭐 저희 뭐 프로그램이 뭐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다른 컴페티터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럼 그로 인해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너분들과 이제 뭐 매니지먼트, 뭐 키 인플로이 분들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력은 어떤지, relevant 그 experience가 있으신지, 그리고 뭐 스킬이라든지 뭐 education level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실 비즈니스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은 그 말 그대로세요. 세일에 대한 뭐 액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전략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커스트를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도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핏을 할 때 뭐 다른 컴페티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프라이스로 지금 제품을 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정도의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올 계획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도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오퍼레이트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느 위치에서 오퍼레이트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위치가 왜 우리 비즈니스와 맞는지, 그 네이버후드는 어떤지, 거기에 클라이언텔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마켓을 좀 타겟을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플라이어 분과 같이 일을 하는 인더스트리의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 하면은 그 서플라이어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이제 뭐 years of experience나 그 서플라이어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은행에서 판단을 했을 때 reliable한 이제 서플라이어랑 같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도움이 되면은 그거를 또 인클루드를 하셔가지고 적는 것도 네네 추천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서플라이어 관련해서 네네. 이제 로컬 서플라이어가 아니고 네네. 한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서플라이어라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네. 자세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컴퍼니들이 뭐 인터내셔널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고 뭐 엑스포트를 한다, 뭐 임포트를 한다 그런 식의 좀 자세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은행에서는 결국은 넘버를 보죠. 이런 설명도 중요한데 결국은 넘버로 저희가 이제 론을 페이오프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또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이 인컴 프로젝션이 연결이 또 안 되면 안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예상되는 커스트는 뭐 5만 불이다 1년에. 근데 그 넷인컴을 뭐 프로젝션의 넷인컴을 올리기 위해서 뭐 2만 불만 쓰시고 그렇게 돼가지고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나왔으면 그 설명과 연동이 되어서 그 인컴 프로젝션에도 그 넘버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은행에서도 뭐 에디셔널 퀘션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좀 인컴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딱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맷이에요. 제가 템플릿을 좀 가져와 봤는데 위쪽은 이제 레비뉴죠. 레비뉴 매출이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쪽이 이제 operating expense. 그래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나오는 지출. 어떤 지출이 들어가는지 다 목록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맨 밑에 이제 net earnings. 이제 순수이익이죠. 순이익.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지를 예상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설명한 거랑 다 똑같으셔야 되세요. 예, 연결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 생각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보통 은행은 이제 3년치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신다 하시면은 2024년, 2025년, 2026년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세일은 뭐 인크리스가 있을 것 같은 있을 예정인지, 커스트는 또 어떻게 매년 좀 달라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플랜에도 설명이 되고 인컴 프로젝션에서 나오면은 그게 좋습니다. 뭐 다 비슷한 금액으로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저희 BDC에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비슷한지, 지출이 왜 늘어나지 않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인컴 프로젝션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 이거 salary and wages expense예요. 뭐 보통 이게 가장 큰 지출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지출을 쓰실 때 그 오너분들은 어느 정도의 샐러리를 이제 가지고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들어가면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됐으면은 매년 뭐 어느 정도의 샐러리를 책정해가지고 뭐 페이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렌트 페이먼트도 좀 높은 지출 중에 하나죠. 요즘 리스도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면 좋으세요. 그래서 렌트는 뭐 아직 그 장소를 찾지 못하셨다 하시면은 렌트는 어느 정도의 지출을 좀 익스펙트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장소가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마켓 리서치에서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장소에 어느 정도의 스퀘어 푸리지당 어느 정도의 이제 마켓 렌트를 이제 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비즈니스 플랜이나 인컴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인컴 프로젝션은 저희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과 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운영을 될지를 저희가 다 봐야 해요. 다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은 net 인컴도 물론 중요하죠.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지 이제 론을 페이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net 인컴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지출이 발생을 할 것인지, 그러면 왜 이 지출이 발생을 하는지, 근데 어떻게 또 세일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다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세요. 그래서 인컴 프로젝션만 저희한테 주시고 파이낸싱 하겠습니다 하면은 항상 저희가 비즈니스 플랜을 같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인컴도 물론 중요하죠. net 인컴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 섹션에 좀 다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비즈니스 플랜이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짧게 그냥 포인트 폼으로 이 지출은 중요한 지출인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만 설명만 해놓으셔도 비즈니스 플랜으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컴 프로젝션이랑 그 비즈니스 플랜은 보통 그 스타트업 파이낸싱에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컴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회계 자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또 어느 담보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파이낸싱이 또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인컴 프로젝션을 굳이 요청을 안 드릴 수는 있죠. 최소 2년치 정도의 그 인컴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히스토리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아날라이즈를 해가지고 판단하에 어느 정도 론이 가능하다 하면은 또 파이낸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캡이 좀 있으세요. 인컴 프로젝션만으로, 그러니까 인컴 히스토리가 없이 인컴 프로젝션만으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맥시멈이 한 35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BDC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인수 자금이 될 수가 있고요. 인수 자금 플러스 들어가서 공사 비용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토탈 뭐 프로젝트 커스트라고 해가지고 인수 자금 뭐 공사 비용 해서 50만 불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은 35만 불 정도 론을 받으시고 나머지 15만 불 정도는 그 쉐어홀더 인베스트먼트로 들어오셔야 되세요. 그래서 직접 페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돈이 또 있으셔야지 또 파이낸싱도 가능하세요.